TV 김재구입니다. 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그냥 참 느닷없이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그리고 통과 다 시켰고, 이제 우리 윤 당선인이 지방에 공합당을 인사를 하러 다니시는데 이걸 갖다가 선거운동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요. 아니, 윤 당선인에 대한 선거 중립 타령 이런 거 왜 합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이런 네거티브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민주당 정치의 품격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윤 당선인이 모든 당선 인사 일정은 지자체를 통해서 잡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제 충남에 이어서 이제 충북 방문을 일정까지 모두 현직 도지사와 함께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거의 현직 도지사가 충남도 민주당이고요, 충북도 민주당이에요. 아니, 민주당 출신 현직 도지사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청취하고, 그리고 대선 지역 공약 이행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인으로서 지역 민심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윤 당선인께서 지금 만들어진 국정과제를 보고하러 다니는 게 무슨 사실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선인은 인수위와 작업하기보다 다른 활동을 많이 했지만 윤 당선인은 인수위와 같이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일정을 하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지역 순회 기본 목표는 선거 과정에서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독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헛발질을 합니다. 헛발질. 이게 말이 되는겨? 안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또 세상에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을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7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그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서 청원인의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임기 말년에 정말 참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면을 시키면 안 된다 는 국민이 많다. 그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더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 난처겠죠. 이게 마지막 답변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답변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청와대에는 종교계하고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부인 정경심까지 사면해달라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죠. 나는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경심, 조국, 이석기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권한이 이게 마지막 권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막 너도나도 그냥 돈벌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요구 사항이. 그러면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난 그게 가장 아주 궁금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를 동시 사면할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 뭐 지금 언론계나 또 여의도 정치인들은 여기에 지금 완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 5월 8일 날 아마도 단행될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방 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 사면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자 이거를 전혀 사면하지 않고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엄청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사면을 시키자니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전부 사면시켜주면은 조국 사건, 정경심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 정경심은 끝났다고 치더라도 조국 장관은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제 곧 그만두실 분이 우리 윤 당선인 직무실 이전하는 거 이거 반대한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을 한다. 문 대통령 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이것도 나는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의문스럽다. 아니 예산을 이사 비용을 누가 승인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어요. 그거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참 무척 모순적이다. 이렇게 그냥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윤 당선인 정권이 이제 곧 직무 시작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여기도 대통령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월성 사건 여기 연루가 됐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박을 해버리면은 하긴 뭐 이번에 검수 반박 통과시켜가지고 승인해주면은 다 쟁발돼 버리니까 그거 믿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거든. 요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문 대통령 다만 이렇게 해놓고서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 혼란을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해준다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 아니 그 청원글 답변이야 이게 지금. 또 청원글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 청원글에 대해서는 또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그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퇴임 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정부는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청원과 국민의 정부 소통 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신문고라고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한 정부다. 소통했습니까? 답변 다 줬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땜빵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 난 도대체가 이분 퇴임 후에 정말 이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40%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문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안에 여론조사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민들 몰라요. 그냥 퍼센트만 얘기합니다. 그게 국민한테 알 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론기관에서도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대한민국 5,200만 대표 자리입니다. 근데 편가르기로 이렇게 이제는 들어오는 정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렇게 하면은 5,200만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5년 만에 국민이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날이면 오늘 이제 29일입니다. 딱 10일 남았어요.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오실 건데 너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편가르기, 보수, 중도를 내팽개치는 말씀, 이런 거는 좀 앞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이게 김은혜 경기도지사한테 김세희 그 유튜브 대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요, 법적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세희 대표 강용석 변호사랑 같이 이제 동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육두 문자를 막 퍼붓고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랬잖아요. 나는 이 정도가 되면 가로세로 유튜브 구독자 분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생방송 현장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김세희의 욕설, 그리고 강용석이가 다소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침묵이 흐르고 있던 그 모습들, 구독자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충격 단독 BHC 청탁 취재로 BBQ 공격한 KBS 한심한 기자들, 그리고 또 재하 영상에서 15분 24초경부터 김은혜를 겨냥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욕이 아니거든요. 한국경제랑 인터뷰한 김은혜 그리고 CXX라고 육두 문자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자신의 형수에게 전화로 했던 욕설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합니다. CXX.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웬만하면 김은혜를 공격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XX년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CXX 이렇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 방송도 1인 미디어 방송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조직 폭력배들이 쓰는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김세희, 죄송한데 강용석 소장님은 관여 안 하고 내가 CX 성깔이 더러워서 욕하는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MBC 선배라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CX 진짜 욕 나와 진짜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김은혜 도지사를 아주 인격 모독이죠. 자, 이렇게 욕설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뷰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하고 예비후보 단일화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그때 김은혜 도지사 후보께서 아무리 표가 아쉬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키는 게 저 김은혜의 그동안의 정치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김세희 이분이 XX 진짜 라고 스튜디오 전체가 막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세희, 강용석 소장과 대화하는 게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한 다음에 XX 니어나 다시 욕을 또 해요. 계속 욕이야. 김민호 후보가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부정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예요. 보수에 가까운 강용석 변호사를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김세희 대표라는 분이. 그리고 또 이제 이 욕설이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곧바로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국힘당은 김세희에 대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고 추후에 국힘당 인사들 전체가 가세현 출연을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조치까지 고려 중에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김세희 대표하고 강용석 소장이라고 부르네. 거기서는 유튜브에서는 강용석 변호사하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또 김용호 전 기자까지 3명을 강남경찰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요즘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거기다가 김세희 대표가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하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에 대해서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어요. 거기다 또 있어. 이 양반들이 과거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2019년 8월 달에 부산의 한 룸사롱에서 법인카드로 술값과 성매매값을 지불한 혐의들도 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대표. 지난 2020년 3월에 유튜버 이진우 씨가 고발을 했죠. 이것도 지금 조사 중이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여기서 충격을 왜 받느냐, 욕이라는 게 CX년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경기도지사를 이번에 먹여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김동연 후보가 33.3포인트인가요? 그리고 우리
저 김은혜 후보가 33.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0.6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는데 이렇게 패대기를 치면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저 김세희 이 대표나 또 강용석 변호사 옆에 같이 앉아서 있는데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신 분들 다 봤을 거야. 이건 아니다. 너무 심하다. 아니 지금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무스스로 출마하신 강용석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그 자리에서 이거 너무 심하다 하고 그게 정상적일 텐데 하긴 뭐 표정 보니까 좀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강용석 변호사는. 어쨌든 이거는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화가 나도요. 아무리 1인 미디어 방송이라고 할지언정 아니 카루세로 유튜버가 지금 100만이 가깝습니다. 100만. 100만이에요 100만. 100만 시청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100만 시청자를 이게 아주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기에서 좀 너무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윤혜 경기도지사 후보님 힘내시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니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같은 중도 보수라는 분들이 같이 싸웁니까? 또 패거리산 또 할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아무튼 우리 김재구 TV 구독자님들 워낙 판단력이 탁월하시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